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차 이제 준비 영상을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끄는 다음에 제가 멘트와 자막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역시 보고 끊을 거예요. 이게 같은 영상이 업로드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한 편으로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자막과 함께 음성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도입 부분 보셨던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바로 끊을 건데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시작은 먼저 이제 자신의 관리 번호를 대고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 번호 땡땡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합니다. 라는 멘트로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자, 이런 멘트를 하지 않아도 카운트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시작과 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거를 꼭 하셔야 되고요. 연습할 때 그래서 필수로 습관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과서 234페이지랑 학습지 3쪽이랑 그리고 도덕노트 다 펼쳐져 있나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 자,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같이 배워볼 거예요. 네,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요. 그럼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악플도 들리고 뭐 욕이요 막 이런 식으로 다 들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자, 우리 같이 영상을 주목해볼까요? 선생님이 어떤 사진을 준비했죠? 다 같이 크게 답변해볼까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의 셀카를 찍어서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사진에 댓글들도 있는데 댓글 내용이 어떤가요? 그쵸. 댓글 내용이 선생님 사진에 막 못생겼어요. 막 돼지 막 이런 식으로 달려있어요. 이렇게 달려있는데 선생님이라면은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병천이가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병천이 말해볼까요? 그렇죠. 선생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죠? 기분이 나쁘겠죠. 왜 기분이 나쁠까요? 나쁜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들을 봤기 때문이겠죠?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말하죠? 아까 저쪽에서도 말을 했는데 바로 악플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악플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럼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악플이겠죠. 이거를 기초로 삼아서 우리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적어볼 테니까 같이 도덕노트에 따라서 적도록 해요. 학습 목표. 자, 학습 목표는 두 가지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이버 폭력의 사이버 폭력이라는 건 악플도 사이버 폭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이버 폭력의 우리 의미와 원인을 알 수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로 사이버 폭력.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켜야 할 일은 우리 서로 예의 범절을 지켜야겠죠. 이거를 단어를 한 가지로 뭐라고 하냐면은 네티켓이라고 해요. 자, 네티켓을 실천할 수 있다. 자, 우리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적었으니까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사이버 폭력의 의미와 원인을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 네티켓을 실천한다. 자, 크게 따라 읽어줬네요. 아주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도입입니다. 생각보다 도입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도입 같은 경우에는 우선 15분이라는 수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저는 3분 30초 정도로 도입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기준은 도입 전개 결말,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했을 때고요.
자, 시험 문제는 보통 이제 전체 다 하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도입에서 전개까지 아니면은 전개만, 아니면 전개에서 마무리까지만, 혹은 도입 부분도 이제 일정 부분 다 자르고, 그러니까 저처럼 준비물 확인이라든지 분위기 환기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이미 했다고 전제 아래 시작을 하라고 조건이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조건이 어떻게 달릴지 모르잖아요. 나는 만약에 전개만 했는데 도입 부분부터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안 했는데 마무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잡고 최대 맥시멈까지 20분으로 잡은 다음에 그냥 도입부터 끝까지 다 연습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시간을 조금 정해두고서 다른 모자란 것 같으면은 다른 거를 빼고 하는 식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했던 부분들이니까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조건에 맞춰서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영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적어 드렸는데요. 보느라고 조금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은 도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 유발이에요. 그래서 준비물 확인이라든지 분위기 환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어면 판서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동기 유발이거든요. 그리고 자꾸 수업을 해보면서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자료를 랜덤으로 뽑아서 연습하고 이러는 게 필요한데 동기 유발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동기 유발을 너무 지나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배들 중에서는 동기 유발을 위해서 앞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심사위원들이 무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가서 도발적으로 이제 얼굴을 뭐 가까이 들이밀거나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도박이에요. 정말 안 좋게 보고 점수를 깎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껏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심사위원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내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뒤에 전개 부분을 막 허둥지둥 그냥 다급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가시는 걸 주대로 하고, 만약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그때 추가하시는 걸로 하세요. 선배 중에서 한 분은 환경 파트 때였던 것 같은데 환경 관련된 노래를 만들어서 즉석에서 불렀대요. 근데 그게 자기는 꽤 좋은 그 요소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점수가 좋게 나왔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요 정도로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뭐 여기 자막에 넣었던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이버 폭력, 의미와 원인을 알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개별 학습지를 쉬는 시간에 나눔이들을 통해서 나눠줬죠. 자, 3쪽을 다 잘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이버 폭력. 첫 번째로 원인, 의미를 알아야겠죠. 학습지를 보면은 선생님이 기사사진 2장을 준비해봤어요. 기사사진 2장이 있는데 이거를 친구들에게 첫 번째 사진에 관해서 설명을 해줄 친구 손을 번쩍 들어볼까요? 아, 저기 끝에 앉은 명기가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명기 한번 설명을 해줄까요? 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어요. 명기는 기사 사진을 이제 거짓 정보를 뿌려서 만화가가 피해를 입어서 그 거짓 정보를 뿌린 사람을 고소해서 고발한 내용을 담았어요. 이처럼 상대방에게 거짓 정보를 뿌려서 상대방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해요. 자, 우선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누구를 시키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볼 때 누굴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손을 들어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손을 들었다는 거를 가정하고서 발표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몇 번 그러면은 얘기해보세요. 그래, 너 대답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볼까요? 라는 멘트를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텀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 그렇군요. 그렇죠? 이런 식의 멘트를 함으로써 한 박자 쉬면서 내가 그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으로
이끌고 가면서 피드백을 하는 건데요. 이때 피드백을 할 때 중요한 게 계속 앞에서도 뒤에서도 언급을 할 거지만 추상적인 피드백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잘했어요. 괜찮네요. 되게 수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뭐 수업을 잘 이해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아리달송한 칭찬은 하는 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칭찬을 해야 됩니다. 또박또박 큰 소리로 발표를 잘 해주었어요. 이제 칠판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발표를 해주었네요. 이런 식으로 팩트만 나열하는 거라도 괜찮으니까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발표를 하는 거를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순서를 정하면서 이 친구는 긍정적인 거, 저 친구는 부정적인 거, 혹은 이 친구는 공감할 수 있는 질문, 이 친구는 요약을 시키는 질문,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끔 그 교실 상황을 다 가정하고 그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수준과 대답도 미리 조금 상황을 다 설정해 놓으시면은 수업을 할 때 조금 편하실 거예요. 조금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전개 내용들도 다 같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해서 이제 주의식 세뇌교육이라고 좀 흔히 안 좋게 표현하는 그런 강의식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내가 이만큼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내가 아이들의 의견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내가 잘 정리해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명기. 만약에 명기가 만화가였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우 억울했겠죠. 억울하고 되게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처럼 명예훼손도 사이버 폭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사 사진을 설명해줄 친구 손을 들어볼까요? 여기 끝에 현재 민주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네, 민주 설명을 해줄까요? 그래요. 민주는 똑똑한 단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바로 아저씨가 이제 여학생한테 성적으로 기분 나쁜 말을 해가지고 잡혀가는 내용을 민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해줬죠. 바로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성폭력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처럼 되게 거창하고 크고 나한테 관계가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메시지나 표현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다면 그것도 사이버 폭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왔죠? 악플이 나왔죠. 이 악플도 사이버 폭력 중에 하나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은 악플을 언어 폭력이라고 정의를 해봤어요. 이렇게 사이버 폭력의 종류 3가지를 알았고요. 우리 의미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이 한번 써볼 테니까 우리 조덕 노트에 따라서 적도록 해요. 먼저 사이버 폭력은 일상생활에서와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바로 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자, 피해를 말하기도 하지만 피해가 여기서는 한 가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모두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행위나 표현을 사이버 폭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인이 있겠죠. 이 원인은 우리 학습지 개별 활동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7분 줄 테니까 각각 2가지씩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발표시킬 거예요. 자, 그럼 시작!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적고 있는지에 따라서 체크리스트에 점수를 기록할 거예요. 열심히 적어주길 바래요. 여기 우리 혜경이는 벌써 3가지나 적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원인을 알았으니까 한번 대처 다음에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원인을 잘 모르겠는지 아무것도 못 적고 있는데 우리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들 다 썼나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기 전에 먼저 지원해볼 사람 손을 들어줄까요? 네, 여기 앞에 앉은 윤희가 손을 들어주었어요. 윤희 그러면은 원인을 뭘로 생각했는지 한번 발표해볼까요? 아, 그래요. 윤희는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잘 얘기해줬어요. 윤희는 평소에 게임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상대방이 나를 모르니까 욕설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어요. 그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연관시켜서 선생님이 단어를 써볼게요. 뭐였죠? 익명성이에요. 바로 익명성이라는 게 원인이 되어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그럼 윤희도 발표를 아주 잘 해주었는데 다른 친구 또 있을까요? 저기 뒤쪽에 수정이가 손을 들어주었어요. 네, 수정이는 어떤 거로 생각했나요? 수정이가 아주 도덕 시간에 열심히 잘 들었나봐요. 수정이가 양심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이거를 선생님은 다른 표현을 써서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 바로 두 번째로는 죄책감. 죄책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은 내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느끼고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듯 익명성이랑 죄책감 없음 때문에 우리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활동을 통해서 사이버 폭력의 의미와 원인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전개 1입니다. 자,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제가 시험을 봤던 해는 2015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무난하고 무탈하게 전개 1에서는 개별학습을, 전개 2에서는 모둠학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윤리과에서 작년도 그렇고 그 전해에도 그렇고 이제 수업 모형을 이제 토론 쪽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 이수제를 활용해서 블록 타임제를 가정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찍은 수업 시연이 정답이 아니에요. 특히 전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적인 거에서 참조용으로만 쓰시기를 추천해요. 토론 수업을 도입할 경우에 이런 전개 1, 전개 2 시나리오를 다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거나 아니면 적용시킬 때 조금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러한 점을 배제하고 최대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개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를 정의하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활동을 한 것을 통해서 익히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의미를 정의할 때 그냥 공지하고 알려주는 강의식보다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그거를 또 교과용 단어로 취한해서 정리하고 활동을 시킨 것을 또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리해서 발표를 시키고 또다시 그것을 정리를 해주고 심화학습까지 시키느냐, 이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모습으로 어필하면 되는 건데요. 이게 당연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완벽한 모습을 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냥 무난하고 무탈하게 기본적인 거에만 충실하면은 자료를 전부 다 사용을 했고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모둠학습이나 아니면은 조건에 있는 토론학습 같은 경우에 이런 수업 모형을 적용시켜서 했으며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갑자기 중간에 뚝 끊기지 않고 어쨌든 결론을 지었다라는 거를 목표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개 1에서 개별학습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리고 이 질문을 누구를 시킬지 미리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틀을 미리 세워놓는 거죠. 아까 봤던 도입 질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질문을 개괄적인 질문, 그러니까 어땠나요? 라는 것과 역할 교환에서 감정을 물어보는 질문을 미리 정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전개에서는 질문을 3가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어디 위치에 있는 거를 시킬지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1번은 내 시야에서 왼쪽에 있는 누구가, 그 다음에 2번은 가운데 뒤쪽에 앉아있는 누구가, 이런 식으로 3명 정도를 질문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 활동을 시킬 때 순회를 나가는 것도 시간을 정했어요. 근데 이 시간 같은 경우에 7분을 준다는 거는 45분 수업을 가정했을 때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회학습을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이런 것도 일일이 정했었고요. 그리고 시간을 공지를 2번을 한다.
이런 것도 일일이 시나리오에 다 적어 놨었어요. 그 다음에 피드백 할 때도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 순회 학습을 갔을 때 조별 학습이니까 어쨌든 조에 가서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피드백은 칭찬을, 두 번째에는 조언,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칭찬을 할 때는 무조건적이고 추상적인 칭찬보다는 구체적인 칭찬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제가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에도 보면은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판서를 할 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앞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공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칠판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계속 학생들을 봐야 됩니다. 현직에서도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동선이 너무 단조로워요. 교탁 앞에만 있거나 아니면은 칠판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지 않게 노력을 하시고요. 또 반대로 동선이 너무 어지러워요.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고 이리저리 막 제스처 너무 많이 사용하고 이러지 않게끔 중용을 지키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시나리오를 다 짰어요. 도입부에서 이 말을 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서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하면서 이 멘트를 한다. 라는 식으로 아예 정말 역할극을 짤 때처럼 아예 싹 다 짜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정해두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진짜 힘들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진짜 수업을 하고 나면 되게 자괴감이 몰려올 때도 있는데 이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요. 익숙해지면 대략적으로 감이 옵니다. 아, 내가 너무 한 곳에 서 있었구나. 혹은 사소하게 짝다리를 하고 서 있었구나. 아니면 순회를 할 때 너무 기계적으로 그 중간에 공백 없이 그러니까 학생이 얘기했다고 가정 아래 반응을 하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내뱉었구나. 이런 식으로 감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수업을 15분 동안 이렇게 직접 해보고 그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해서 나의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른 팀원들, 다른 스터디원이 나한테 지적을 해주고 내가 그걸 몰랐는데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내 수업을 그냥 보여주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왜냐면 어차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적을 해줄 테니까요. 근데 자기 장악이 왜 나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고치려고 의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수업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단어 선택이나 설명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일일이 다 풀이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도덕 1, 2에서만 나온다고, 특히 도덕 1에서만 수업 시연 주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윤리학 사상에서도 나오고 생활과 윤리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수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단어 선택이 조금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점도 고려를 하셔서 시나리오를 짜시면 좋습니다. 근데 설명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요. 벌써 6분이 넘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영상에 우겨넣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많이 없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벙찌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그냥 수업하는 내용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막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제 멘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2번 이상 보시면은 대략 수업의 전체적인 틀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가 놀아달라고 쫄라서.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전개 2를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사이버 폭력의 의미와 원인을 알았으니까 두 번째로 아까 설명했던 인터넷 예의 범절인 네티켓을 실천해 봐야겠죠. 그래서 네티켓 실천 방안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네티켓을 설명하려고 자료를 준비했어요. 자, PPT를 주목해주세요. 화면에 그림이랑 단어 2가지가 나오죠. 단어는 뭐가 써있어요? 네, 바로 네트워크. 그리고 맞아요, 에티켓. 바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네티켓인데요. 네트워크에 대해 에티켓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의 범절을 말해요. 여기에 티켓. 그래서 네티켓이 되죠.
선생님이 이거를 PPT에 그림으로 또 표현을 해봤어요. 그림은 뭐가 있죠? 선생님이 네트워크는 마우스로, 에티켓은 서로가 나도 웃고 상대방도 웃는 게 예의범절이니까 웃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손으로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선생님이 정의한 네티켓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모든 별로 나눠서 활동지를 줬는데 이제 이끄미, 나눔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서 네티켓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실천 방안까지 한번 같이 적어보도록 해요. 실천 방안은 각 2가지씩만 적어보면 돼요. 선생님이 10분 줄 건데요. 다들 동의하나요? 네,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여기 느낌표 모듈은 그림을 기록이가 엄청 잘 그려주고 있어요. 자세히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 기록이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집중이 그리고 이끄미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골뱅이 모듈은 벌써 실천 방안을 적고 있네요. 근데 실천 방안을 보니까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가 있어요. 너무 힘든 방안이지 않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요. 지났는데요. 다들 준비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네티켓 그림을 그린 거는 기록이들이 나와서 여기 칠판 한쪽에 붙여보도록 해요. 네, 다들 붙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다 같이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그림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천 방안은 발표 앱을 모두 있으면은 손을 들어볼까요? 네. 여기 왼쪽 끝에 앉은 이제 혜영이가 발표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혜영이 발표해줄까요? 네. 혜영이가 속한 모듈은 별 모듈이었죠. 근데 별 모듈은 실천 방안을 2가지를 아주 잘 얘기해 주었어요. 첫 번째로 예시를 들었죠. 욕설을 하지 않는다. 욕설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2번째로 뭐라고 했죠? 2번째로 이름을 부를 때 그래요. 오모님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별모둠이 아주 잘 생각해 주었어요. 박수 다 같이 할까요? 네, 이걸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욕설을 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앞에서 말한 언어 폭력을 하지 않는다가 되겠고요. 뭐뭐님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존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실천 방안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럼 처음에 선생님이 받았던 악플, 이 악플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꿔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벌써 단어가 들렸어요. 바로 이 악플을 선플, 착한 리플로 바꿔가지고 한번 실천을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선플로 바꾸는 네티켓까지 우리 한번 실천할 수 있다고 배워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네티켓까지 배웠는데요. 네티켓은 쉐어라는 글씨다 생각해내는데 우리 네티켓에 관해서 더 궁금한 친구들은 알아봐서 10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선생님이 내용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개 2입니다. 자, 시간은 약 14분 30초 정도로 나름 적당했네요. 전개 1과 달리 전개 2는 모둠 학습을 진행했지만 사실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저처럼 밋밋하고 특색 없게 하시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수업 모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토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서요. 자막에도 썼지만 토론을 도입하시려면 전개 1과 2를 몽땅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학생 후배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연을 할 때 전개 1의 개인 의견을 적게 하고 전개 2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서 칠판에 붙이고 그거를 읽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무난하게 바꾸는 방식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전개 2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쳐야 할 부분이 조금 많은 수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피드백이 잘 안 됐어요. 나머지는 너무 지나치게 짜잘한 부분이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개 1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학습 목표 1과 2를 끝내고 내용 파트를 완전히 끝낸다는 점이에요. 내용 정리 들어가기 전에 끝냈지만 만약 마무리까지 하라고 했다면 판서 내용을 복습하고 형성평가를 풀고
그 다음에 차시 예고와 숙제를 내주고 이렇게 끝났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다 넣어도 감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부터 마무리까지 다 연습하실 거면은 20분을 잡고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또 시간을 보시면은 도입에서 3분 24초, 전개 1에서 9분 30초, 전개 2에서 14분 30초잖아요? 이거를 중간에 개별 활동, 모둠 활동을 하면서도 체크를 합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순회 나갈 때는 업 카운트로는 몇 분, 다운 카운트로는 몇 분이 남아야 하는구나, 지금 시간이 모자라구나 이런 감이 옵니다. 저도 이 영상 중간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발표를 하나 뺐어요. 시험 때는 더 모자라서 발표를 완전 후다닥 끝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려면은 처음에 시나리오를 다 구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교실 연극을 꾸미시는 거예요. 주제는 매번 달라지는 거고요. 수업 시연 영상은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고 시나리오도 카페나 구글 검색해 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합격생의 시나리오를 무조건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남의 스타일은 결국 티가 나고 본인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스터디원끼리 연습하다 보면은 서로의 좋은 점들을 보고 배워서 비슷해질 수는 있으나 자신의 수업 강점은 전부 다 달랐어요. 저의 장점은 말의 유창성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무난하게 흘러가지만 약간 지루하고 루즈한 수업이었죠. 근데 다른 스터디원들은 발랄한 수업, 유쾌한 수업, 지적인 수업 등 각각의 특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니까 이거 그대로 시나리오를 베껴서 자신의 과목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실 선생님이 계실까봐 그렇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고정이 되어버린 지난 수업이에요.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수업 외적인 부분들만 신경을 써서 봐주세요. 동선, 판서, 흐름, 말투, 발표, 피드백 이런 것들이요. 시나리오 틀은 뭐 필요하실까봐 드롭박스에 이제 되면은 제가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신에게 맞게 수정을 꼭 반드시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저 이거 그대로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반복해서 봐주셔도 좋고 그냥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이거를 애초에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첫눈 내리는 오늘 어쨌든 평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뵐게요. 안녕.